안녕하세요. 육아를 기피탐구하며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운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로운맘의 지인이자 33개월 아들을 육아 중이신 서울대 치대 출신 임영욱 치과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0-3세 아이 구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조금 더 집요한 질문이긴 한데요. 예, 0-3세 아이 기준에서 네. 아이들이 섭취를 해도 혹은 마셔도 괜찮다라는 네. 불소량이 있을까요? 네, 정해져 있는 불소량은 있어요. 그 키로당 몇 밀리그램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네. 실제로 우리가 권장하는 섭취량이 있습니다. 불소를 섭취했을 때 장점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네. 우식 예방이라든지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한 단계 위쪽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섭취량은 한 뭐 예를 들어서 5 정도 먹는 게 좋은데 10 정도 먹을 때까지 문제가 없다 이런 양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양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사실 어려우니까 네. 자료나 이런 것들 표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 네. 그걸 정리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잘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 표 보내주시면 네네. 그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도 그렇고 네. 수돗물 불소화가 진행돼 있었던 주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시는 물에 불소 함량을 높여서 충치를 예방하자라는 그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인데 네네.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나 보니까 제가 한 2-3년 전에 봤을 때 기억으로는 한국에서도 한 16개 정도 지자체 그때 강릉, 영월 이렇게 포함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지자체들에서 불소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는 아직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없다라고 봤었는데요. 네. 지금은 어떨까요? 사실은 조금 이런 거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조금 더 뭐 제가 고려할 수 없는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거의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의 지역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불소화 사업을 하게 된다면 불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니까 네. 우리가 치약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맘 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네. 지금은 불소를 그렇게 섭취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불소 치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꼭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는 뭐 워낙 정책부터 해서 네. 그리고 연구 결과까지 이제 불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마음 편해져 있는 네. 그런 분위기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수돗물 불소화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그리고 불소에 대한 불안감도 아직 우리가 높기 때문에 네네네. 엄마 아빠가 두 돌까지 아직까지도 저희가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예, 충치 예방 측면에서 그리고 불소를 얼마만큼 섭취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보여주신 표라든지 네네네.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조금은 더 안심을 하고 예, 아이 충치 예방에 신경 쓰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게 연구가 뭐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딱 된다고 네.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세상에 논문들이 뭐 아시겠지만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 논문 하나 때문에 이걸 믿고 치과의사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네. 뭔가를 진행할 수는 없어요. 이 네. 논문들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누적이 되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쌓였을 때 이런 가이드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불소치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권장량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만큼 써도 되겠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건 만 3세에서는 쌀 한 톨 미만이고 네. 3세 이상에서는 뭐 완두콩 정도의 크기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가면서 양치를 시켜준다면 네. 아이한테 훨씬 더 좋은 충치 예방 효과로 좋은 네. 걸 이제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불소 도포라는 네.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불소 도포의 효과는 어떤가요? 불소 도포도 굉장히 추천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불소 도포는 이제 집에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치과에 와서 하게 되고 네. 다양한 게 있어요. 뭐 트레이를 물고 있는 것들도 있고 불소를 발라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불소를 트레이에 물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잘 뱉어낼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거든요. 삼키면 안 되니까 네.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더 잘 뱉어낼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겠고 뭐 불소를 발라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이가 어리더라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을 해주면 훨씬 더 충치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제 지인에 의하면 네. 매년 도포를 해주니까 지금까지 충치 없이 편하게 구강 관리 잘하고 있다 그러던데 네.
그렇게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을까요? 보통 권고는 6개월에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하. 6개월에 한 번이고 네. 그리고 치열 교환기, 영구치와 유치가 교환될 때는 네. 아이들이 치아도 많이 흔들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3개월에 한 번을 권고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6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네. 3개월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자주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니니까 아하. 너무 자주 하거나 뭐 그러면 먹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네. 듣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소가 충치를 한 번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불소를 바르고 나면 충치가 절대 안 생길 거야. 이게 아니라 양치를 항상 잘 해주고 네. 불소도 잘 해주고 그다음 중요한 건 타고난 것도 좀 있어요. 항상 뭐 모든 면이 그렇지만 네. 치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19개월에서 31개월에 충치균이 입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보다 양치를 잘해주고 불소를 잘해줘도 충치에 더 취약할 수도 있고 타고난 치아가 충치에 이제 취약한 치아여서 내가 똑같이 관리를 해줬는데 충치가 잘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건 불소가 만능이 아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불소랑 양치를 잘 해주셔도 충치는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소도 해주고 양치도 해주지만 나라에서도 정기적으로 영유아 때는 구강 검진을 하라고 네. 가이드를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희 치과에서도 항상 오셔서 6개월에 한 번은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소를 잘 하고 양치를 잘 하고 타고난 것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지금 충치가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 불소는 좋은 거지만 불소를 네. 과신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네요. 제가 지금 하도 불쏘불쏘 파다 보니까 불쏘에 너무 치우쳐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가글 사용 시기에 대해서 혹시 네. 학회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가글은 일단 미국 학회에서는 6세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걸 가이드로 하고 있어요. 만 6세. 네, 그리고 네. 6세에서 한 12세 정도까지는 부모의 그 감독하에 네. 이제 가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가글을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6세 이전에는 가글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강 관리 방법, 뭐 양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에서 불소 도포를 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더 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일리톨 캔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자일리톨 제품이 네. 저도 자일리톨 제품을 다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자일리톨에 제가 좀 이제 찾아보게 됐을 때 네. 100% 자일리톨인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자일리톨에 일부 당이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아니면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자일리톨이 충치를 예방한다는 기전은 충치균이 이제 원래 당을 흡수해서 저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자일리톨은 흡수는 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균이 이제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죽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일리톨 캔디를 먹으면서 다른 당분이 들어간다면 네. 충치 세균은 그걸 먹겠죠. 네. 그리고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충치가 더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분이 사탕을 먹게 되면 더 입안에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러면 내 충치 예방을 위해서 자일리톨 캔디를 먹였다가 네. 자일리톨 100%가 아닌 경우라면 그리고 네. 뭐 다양한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다양한 조건이 다 만족해야 이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데 그런 조건을 현실에서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자일리톨 캔디를 먹으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 성분마다 다르겠지만 네. 오히려 충치 예방에는 도움이 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아까 뒤로 밀어두었던 그 네네. 양치 방법에 대한 아, 이야기인데요. 네네네네. 네. 먼저 소망이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네네. 소망이는 꽤 고집이 있는 타입이고 성격도 네. 있어요. 네. 그러고 본인이 납득이 돼야 이제 딱 멈추는 스타일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을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이 칫솔질이 정착이 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전쟁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애를 네. 울리면서 내가 하는 게 맞는 것이냐부터 그러면서 너무 우니까 이거 이러다 아이가 더 거부감 생기겠다. 이런 고민들이 모든 엄마 아빠들이 하시는 고민인 것 같아요. 막 그쵸. 울려서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맞아요. 먼저 한번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네. 한번 그냥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부모님이 더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님이 네. 2번 해주시는 게 실제로 양치를 2번 하는 거지 아이가 2번 하는 거는 양치를 안 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아이들이 자기가 양치했다고 해서 자기 정말 양치 잘해요 하고
병원에 와서 입을 봤을 때 양치가 정말 하나도 안 돼 있구나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진짜 양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치과 의사 입장이고 네.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양치를 안 하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걸 뭐 일반화 하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네. 그냥 생각했을 때 옥돌이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한번 수능이 되면은 잘 그걸 따라가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양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치를 할 때 먼저 하자고 하면 일단 싫다 그래요. 양치 안 할 거야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관심사를 주고 네. 그러면 이게 끝나면 할 거야. 혹은 뭐 저희 같은 경우 시계로 숫자 같은 거 이제 보니까 네. 숫자가 몇이 되면 할 거야 그러면은 하더라고요. 네. 뭐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지금 안 하는 거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안 하지만 네. 한 5분 정도 있다를 저희가 숫자를 알려주면 네. 그걸 보게 되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양치를 하게 되면 입을 막 다물고 입을 안 버리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일단 제일 먼저 제 생각에는 네. 부모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할 네. 수밖에 없는 일임을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나 부모님들이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뭐 양치 빼고는 네.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이거 꼭 아. 해야 되나? 이거 정말 하면 좋다는 걸 알지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치에서도 혹시 내가 이미 마음을 이렇게 접고 있으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굳게 먹고 아. 처음엔 아이가 많이 울을 때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아이가 양치하면 이제 잘 해지는 것 같고요. 네. 하고 나면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대신에 그런 건 좀 안 하려고 해요. 양치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양치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거여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같이 양육하는 부모가 같이 생각해야 되고 예를 네. 들면 할머니라든지 이렇게 같이 양육을 해주시면 그분도 같이 꼭 해야 된다고 일단 어른들이 마음을 맞추고 네. 나 아이한테 그걸 똑같이 계속 강조하다 보면 네.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이 좀 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저도 임 선생님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네. 좀 마음을 굳게 먹게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해 줬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입을 네.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딱 나눠서 네. 각각 왼쪽 오른쪽 윗니 아랫니가 있고 네. 그리고 윗니 같은 경우도 바깥면 그 아랫면 네. 안쪽면 그러니까 아랫니도 바깥면 윗면 안쪽면 해서 총 3, 하니까 네. 12군데 네네네. 12군데를 칫솔질을 15번씩 네, 맞아요. 하면은 그게 대략 2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소망이는 15까지는 모르니까 네. 제가 10까지만 정해서 네. 이제 계속 숫자를 입으로 세면서 네. 그 방법을 따라서 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뭔가 이 열 하면 끝난다는 맞아요. 아이들 그런 게 본인들의 있죠. 그게 네, 있어서인지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상당히 많이 맞아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선생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옥돌이하고 소망이가 네. 33개월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돌까지는 치실은 한 차례, 네. 칫솔질은 아침 저녁으로 2분씩, 네. 1000ppm 불소 치약 기준으로 네. 쌀알만큼씩 사용해서 2차례. 네. 예,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만 3세 이후에 유치관리에서 치약 사용량이라든지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만 3세 이하 유치. 네. 네. 만 3세 이하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이 돼 있고 네. 치실은 해줄 수 있으면 2번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실은 자주 해주면 나쁜 게 없기 때문에 네. 혹시나 치실을 사용하다가 아이가 잇몸이 다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치실 사용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네. 치실은 더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건 여튼 쌀 한 톨만큼을 2번 네. 사용하는 거니까 혹시나 네. 내가 양치를 많이 해줘야지 하고 3번 했다가 네. 그걸 3번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불소가 내가 섭취가 되는 양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세까지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잘 해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잠시 이제 만 3세 이후에는 치약을 완두콩만큼? 네네. 네, 미라는 말씀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렇게 갑자기 확 늘려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만 3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뭐
쌀 한 톨에서 완두콩으로 갔을 때 네. 뭐 아시겠지만 35개월에서 36개월 됐다고 아이가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뱉는 능력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아이가 잘 뱉을 수 있는지부터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33개월이니까 아이가 네.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치약을 먹지 말고 뱉는 연습도 해봐야 돼. 엄마 아빠 뱉지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하면서 아이가 치약을 뱉어야 된다는 걸 조금씩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잘 못 뱉는다 그러면 만 3세가 딱 되는 순간 완두콩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쌀 한 톨만큼 하다가 아이가 뱉을 수 있는 능력들을 보고 점차 늘려가서 아이가 잘 뱉을 수 있으면 혹은 아이가 좀 더 커서 키로수가 좀 더 늘어나서 조금 더 섭취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치아도 그렇지만 어떤 아이들은 키가 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키가 작기도 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 아이들도 있고 적게 나간 아이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불소 섭취량은 몸무게랑 더 관련이 있거든요. 개월수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제 몸무게나 아이들의 뭐 뱉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전반을 고려하셔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아이가 작고 그랬는데 36개월이었다고 하면 불안함이 있겠지만 네. 36개월인데 내 아이가 몸이 좀 크고 네. 근데 쌀 만큼 쓰고 있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을 거잖아요. 네. 좀 안전한 범위에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긴 시간 인터뷰 함께 해주셨는데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우, 아닙니다. 예, 제가 선생님 얼굴 보면서 자꾸 목도리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네. 다행이네요. 예, 그럼,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